자, 시작을 해 봅시다.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여러분, 자, 요 남은 이제 기말고사 범위가 어찌됐건 요 물의 자동이온화가 은근 어렵죠? 그죠? 왜냐면 헷갈리죠? pH, pOH 막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 막 지수 계산하고 로 계산하고 막 복잡복잡한 거 어렵지만 사실은 알지만 뭐 중화 반응하고 산화환원이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오늘 순서를 좀 바꿔서 열의 출입을 먼저 할 거야. 맨 마지막 단원부터 할 거예요. 그러면 남은 시간은 뭐 동적 평형, 자동이온화, 열의 출입은 더 이상 개념 안 나가. 그거는 문제로만 해결을 할 거고, 이 중화 적정, 그 다음에 산과 산화환원 반응은 당연히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뭐 없는 거니까 우리 조그만 책 60페이지 열의 출입 시작을 해보도록 하지야. 시작하지야. 제목은 선생님이 여다가 열의 자 출입 요렇게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은 여러분 되게 간단하다. 알겠지?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게 있어. 내가 만약에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서 자 얼음을 자 고체를 내가 녹일 거야. 그럼 녹이면 당연히 뭐가 돼요? 액체가 되는 거지. 그렇죠? 액체를 계속 내가 끓일 거야. 그럼 당연히 자 기체가 될 겁니다. 반대로 기체를 액체로 만들 수도 있고 액체를 고체로 만들 수도 있어. 뭐 니네 아는 거 다 아는데 알겠지만 이름 한번 물어보려고. 왜냐면 선생님이 뒤통수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아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으면서 물어오면 혹은 문제 풀면 갑자기 물어봐. 선생님 고체가 액체 되는 게 융해 맞죠? 아니 그러면 아 용해. 갑자기 네? 그럼 해봐 이게 이런다니까? 순간 헷갈리죠? 고체가 액체 되는 거는 용해야 융해야? 발음 왜 중간 발음을 해? 융해 이건 뭐야? 융해 그치 융해. 그래서 자 고체가 액체 되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융해, 액체가 기체 되는 건 뭐야? 기화. 혹은 고체가 기체 되는 건 뭐라 부르니? 그쵸 승화라고 부르죠. 이렇게 융해, 기화, 고기, 승화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가열해야 돼. 왜? 액화는 뭐예요? 개새끼야. 봐, 나온데 했지, 내가. 내 좀 내가 얘기할게. 와. 죄송한데, 용해는 또 뭐예요? 진짜 죄송한데. 내가 이래서 내가 꼭 수업을 한다니까. 야. 용해는 물에 녹이는 게 용해. 고체가 액체로 가는 게 아니라. 고체가 액체로 가는 건 융해. 용해와 이제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어? 개새끼야. 내가 좀 더 한다 했지 내가. 아 나 진짜 이 새끼들 진짜 너무하네 진짜. 액화는 거꾸로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게 이게 액화냐. 기화? 액체가 기체되는 게 기화지. 내 이름 뭐야? 기현. 얘는 기화. 아무 상관이 없었어? 그렇죠? 그냥 들이켰는데 뭐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반응도 없고 카메라에는 지금 썰렁함 저 보고 있는 누군가는 되게 부끄러워 할 거고. 아무튼 자 액체가 고체되는 걸 뭐라 불러 그러면? 은거 정말 이게 이래서 좋은 중학교를 나와야 된다는 게 이래서 이제 티가 나는 거야. 근데 이걸 까먹었다. 아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친다는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자 혹시 그러면 야 기체가 고체로 바로 가는 거 가능하니? 그 뭐라 불러? 그러니까 그걸 뭐라 어떤 상태 변화라 부르냐고. 승화잖아 했잖아 여기. 승화야? 야 너무한다 너무해.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노란색으로 쓴 거는 한다. 물질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증가해 감소해. 다시 물어볼게. 자 얼음이 녹으려면 가열해야 된다며. 열도 에너지잖아. 그러면 자 얼음이 액체가 됐어.
그럼 얼음의 에너지가 높은 거야? 물의 에너지 높은 거야? 물이 에너지가 높은 거지. 아, 죄송해요. 물이요. 왜 그래? 정신 안 차려? 자, 그래서 노란색으로 쓴 건 뭐냐면 열을 가해야 돼. 그러니까 봐봐. 외부 입장에서는 열을 가해야 돼. 근데 물질 입장에서는 뭐 하냐면 에너지, 열을 흡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을 흡수하면 따라서 에너지 전체량이 증가한다 이해할 수 있겠어? 맞아요? 대신 얘네가 에너지를 흡수해 열을 흡수하면 주변 온도는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는 거야. 나 왜 이렇게 이걸 지금 힘들게 지금 설명하고 있지 내가 이거 지금? 맞아요? 다음 여기 보라색으로 쓴 거는 우리가 응고, 액화, 승화를 줬는데 얘네들은 뭐 해야 되냐면 열을 방출해야 돼. 그러면 얘네는 에너지, 열을 방출할 거야. 그럼 따라서 그 물질의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 이해되니? 감소하는 거 이해되죠? 그러면 주변부의 온도, 주위 온도는 당연히 뭐 할까?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 선생님이 예전에 왜 물음표야? 야, 네가 갖고 있던 돈을 주변에 뿌렸어. 주위에 부자들 가난해져. 아, 예. 그렇습니까? 너는 가난해지고 주변은 부자 되잖아. 좀 뿌리라고 좀. 소문에 네가 그게 돈이 많다고 소문이 났어. 그렇죠? 제가 얘기 준 거야. 현아 개부자예요 그랬는데. 제가 더 부자예요. 그랬냐? 그렇지. 너 제가 될 돈이 없습니다. 아니지. 너랑 아버지가 부자잖아, 부자. 자, 그 다음. 그래. 그래서 이게 열을 흡수하냐, 열을 방출하느냐, 에너지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주변의 온도가 증가하냐, 주변의 온도가 감소하냐, 교묘하게 말장난 섞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고. 알았어? 내 말 왜? 지금 현아는 지금 계속 뭐가 지금 물음표인데 또 왜 또, 빨리. 얼음으로 가면 추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자, 선생님 방학 때 내가 니네한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정말 지금은 여러분 대부분 다, 뭐 도시들이 뭐 이렇게 신도시화 됐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신도시, 뭐 일산이라든지, 뭐 분당, 이렇게 보통 1기 신도시, 그리고 뭐 2기, 3기에서 남양주 약간 이런데 다 이제 신도시인데, 신도시가 아닌 구도시, 약간 좀 오래된 도시의 건물 보면 화장실이 약간은 조금 뭐랄까 항상 동파 방지에 신경을 많이 써. 그래서 조금 옛날 건물 가면 겨울에, 지금 춥잖아. 그죠? 겨울에 화장실 안에다가 세숫대야 같은데 바켓스가 뭐냐? 그거 왜 이래? 바스킷. 양동이 같은 데다가 물을 떠서 거기다가 해놔요. 그러면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물 얼면, 혹시 수도가 얼면 저 물 가지고 변기, 이게 아니야. 봐봐. 겨울에 온도가 내려가서 물이 얼면 액체가 고체가 되면 열을 방출해요. 그래서 그 안이 따뜻해지는 거야. 나름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얼음이 녹을 때는 추워. 그럼 반대로 얼음이 얼 때는 주위의 온도가, 물론 우리가 느끼기엔 못 느끼지 잘. 하지만 액체가 고체될 때는, 즉 응고될 때는 당연히 주위 온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 됐죠? 자, 이렇게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뭐 생명한 친구들은 요 그래프 많이 본 적 있을 거야. 자, 뭐 동화작용, 이화작용 했던 거 기억나죠? 생명 안 했던 친구들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Y축을 내가 에너지 크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 할 거냐면 여기 이 정도 있는 물질에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질을 내가 이렇게 에너지를 감소시킬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에너지가 감소된다. 그럼 요만큼의 에너지가 밖으로 뭐 한다는 얘기야? 방출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열이 방출되는 거라서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발열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앞에다 C 붙이지 마세요. 그냥 발열 반응을 합시다. 알았죠? 또 왜 또 물음표야? 또 드립 쳤는데 왜 물음표 이 새끼 내가 어떻게 하니? 니 자꾸 니네 표정으로 자꾸 의사 표현하지 마. 저 새끼 어떻게 하는지 알아? 지금 이게 안 되면 이런 표현 짓고 얘도 이러고 있어. 아, 나 진짜 이것들. 자, 발열 반응이에요. 반대로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가게 되면 자, 에너지가 뭐 해야 돼? 흡수돼야 돼. 우리 뭐라 부를 건지 얘를 흡열 반응이라고 자 부르면 된다는 거. 그래서 봐봐. 고에너지 물질이 저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저에너지가 고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태 변화 혹은 화학 변화가 생길 때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 에너지 변화 값을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반응열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냐? 그래서 발열 반응은 반응열만큼 열을 방출하는 거고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 반응열만큼 열이 흡수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우,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쉽게 한참 설명하고 있지? 하긴 뭐 그럴 수 있어. 선생님도 그랬어요. 나도 고1, 고2 막 이럴 때 중등 내용 그래도 난 이건 기억했는데 알았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의 화학 반응이 뭔지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한다. 흡열 반응하고 발열 반응 구분할 줄 압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았냐? 그러면 자, 발열 반응 니네가 알고 있는 대표가 뭐야? 연소 반응 정도는 알죠? 종이 불타면 뜨거워 안 뜨거워? 뜨겁잖아.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대표적인 발열 반응 뭐 있어? 중화 반응이라든지. 맞냐? 중화 반응 발열 반응이지. 그 다음에 자, 뭐 산성 물질에 금속을 넣었어. 이런 거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에요. 또 겨울철 땅 얼지 말라고 뭐 뿌려놓아요? 제설제 뿌려놓죠? 그럼 제설제 같은 게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야. 뭐 염화 칼슘 이런 거. 그래서 뭐 염화 칼슘 이런 거 나오면 자,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흡열 반응은 물론 종류가 다 많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니네 책에 나오지 다 외워주셔야 돼. 혹은 문제 나올 때마다 그때 막 외워. 근데 그래서 문제 나올 때마다 외우면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아. 안 틀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흡열 반응은 대표적으로 광합성이야. 광합성. 광합성이 대표적인 흡열 반응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어떤 물질을 열분해할 거야. 그 얘기는 물질한테 열을 가하는 거지. 그럼 이건 이 물질 입장에서 열 흡수야, 열 방출이야? 열 흡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열 분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흡열 반응이에요. 그 다음, 야, 그럼 전기 분해는 전기를 가하잖아. 전기도 에너지잖아. 에너지를 가해요. 그래서 전기 분해라는 단어가 나와도 다 뭐야? 흡열 반응이라 하시면 돼. 알겠나요? 그리고 뭐 염화 암모늄이라는 게 있어. 염화 암모늄 뭐 NH4Cl에 만약에 물에 녹인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문제 나오게 되면 얘가 흡열인지 발열인지 자 보도록 할 거니까 최소한 요거는 좀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문제 나올 때마다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하라고. 쌤이 그 매실주 빨간 책에다가 최대한 많이 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하셔도 되고 최소한 요만큼은 좀 할 수 있자. 질문.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거야. 자, 화학 반응식 혹은 이렇게 한글로 뭐가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얘가 흡열 반응인지 발열 반응인지 찾는 게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 발생한 열 혹은 흡수된 열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거야.
또 계산이네요. 와, 이거 화학 마지막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적평행 빼놓고는 다 계산이죠. 그렇지? 자, 요거 계산할 거야. 그래서 발생한 혹은 흡수되는 열 에너지량, 말이 너무 길다. 뭐라 부를 거냐면, 왜 이렇게 분필이 안 적어져? 자,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열 에너지량, 줄여서 자, 열량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열량이 얼마인지를 여러분 이제 계산하는 여러 가지 원래 공식들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요새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건 뭐냐면 우리 중딩 때 배웠던 뭐 Q는 CMT, Q는 시멘트, Q는 씨암탉. 중학교를 좋은데 나왔을 때. 중학교.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갈게요. 자, 니네가 어떤 모래하고 뭐 물이 있다고 칠게요. 어떤 게 온도 변화시키기 어려울까? 물이 더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물이 더 어려워. 그러면 자, 내가 봐봐. 똑같은 에너지를 가해도 온도가 더 잘 안 오른 게 물이야. 그걸 비교한 거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비열이라고 부르죠. 내 말 이해돼요? 그럼 바꿔 말할게. 물하고 모래가 있어. 똑같이 10도를 온도를 상승시킬 거야. 그러면 물한테 에너지가 더 많이 쓰이지. 결국 비열과 열양은 비례야 반비례야? 비례하는 거야. 온도 변화시키기 어려울수록, 즉 비열이 크다라고 얘기할 건데, 비열이 클수록 열량, 열 에너지가, 에너지 값이 많이 들어가야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즉 열량은 비열하고 왜 이렇게 글씨 왜 이래? 그래서 자, 비열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사실 선생님이 내가 낚으려다가 넘어갔는데, 야, 물하고 모래 중에서 온도 변화 시키기도 어려운 게 물이라고? 야, 모래 1톤이 있고요. 물 1g이 있으면. 이때는 모래잖아. 그래서 같은 질량일 때라는 원래 기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비열도 중요하지만 질량도 중요합니다. 질량이 클수록 온도 높일 때 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온도를 1도 높이는 것보다 100도 높일 때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쓰이는 거잖아. 니 라면 끓이려고 하는데 가스비 아깝다고 한 40도에 멈춘 다음에 대충 라면 불려 먹냐? 그렇게 먹는 사람 있어 없어? 군대 가면 있다. 군대 가면 있다. 왜냐? 군대는 대부분 밥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그쵸? 그럼 하다 보면 반찬이 맛이 없거나 혹은 뭐 이렇게 좀 시간이 너무 많이 되면 다들 똑같은 생각이 또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라면 먹으려고 해. 그러면 재빠른 놈이 바로 정수기 물 빼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러자. 그럼 나중에 보면 이게 아니라 그때 먹어야 돼. 그 시간만 아니면 못 먹어. 그러니까 뭐 하냐면 내가 줄 잘못 쓰면 어쩔 수 없이 미지근한 물밖에 없어. 선택해야 돼. 시우야, 안 먹을래? 미지근한 물이라도 버틸래? 먹어야죠. 미지근한 물에 버티게 됩니다. 나중에 무슨 말 나냐면 정말 씹는데 한 5분 불리잖아? 그러면 과자 물에 담겨 있는 맛이 나요. 그러니까 라면 국물 맛에 그냥 삼키는 거야. 이게 왜였지? 그래서 온도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한글로 이제 안 쓰고 이제 기호로 쓸 거야. 우리가 열량은 우리가 Q라고 쓸 거고요. 비열은 소문자로 C라고 쓸 거예요. 오케이? 질량은 우리가 M이라고 매번 써왔죠. 그렇죠? 온도 변화니까 우리가 보통 델타 T 요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알았냐? 자, 내가 이제 신기한 거 보여줄게. 자, 니네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하죠. 밥 먹으면서 칼로리 계산하잖아. 밥 한 고기에 요새 한 400kcal 400칼로리냐? 밥 한 공기가 400kcal냐 그냥 칼로리냐? 200칼로리야? 200칼로리야 200kcal야? 200칼로리야? 아니에요. 200kcal예요. 니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칼로리 단위 너무 작아. 그래서 킬로 단위를 원래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말하기 힘드니까 그냥 칼로리라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한번 이제 보세요. 과자라든지 음료수 같은 거 보면 항상 뒤에 영양성분 써 있어. 잘 보시면 칼로리라고 안 써 있고 킬로칼로리 써 있어요. 알겠냐? 자, 그러면 매번 칼로리, 킬로칼로리 쓰기 귀찮잖아. 어쨌건 에너지잖아. 에너지 단위는 우리가 보통 줄여서 뭘 많이 써? 줄. 누가 만들었어? 줄. 뭐야 또 그 의심의 눈빛은 뭐야? 야, 에너지 단위를 줄이 만들어서 줄이잖아. 야, 수학에서 조립제법이 누가 만든 거야? 조립제가 만든 거잖아. 이름이 야, 우리나라 사람이잖아, 조립제! 라고 수학쌤은 내가 당했어, 씨발, 내가 고등학교 때 우리 수학쌤이 그랬거든. 조립제법은 조립제라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만든 거다. 와, 또 국뽕에 또 역시 코리아제는 이씨 아니었더만. 아무튼 그래서 열 에너지 양이기 때문에 단위는 줄을 쓸 거예요. 보통 우리가 질량의 단위는 뭘 쓰냐? g을 쓰고요. 온도의 단위는 뭘 써요? 도씨를 쓰죠. 도씨는 섭씨야, 화씨야? 섭씨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섭씨예요, 진짜. 그 성이 무슨 섭 뭘 해가지고 진짜 이름이 섭씨야. 야, 나중에 네이버 검색해봐. 지금 말고. 그러면 여러분, 비열의 단위는 그럼 어떻게 될까? 어쨌건 단위도 계산하고 끝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뭐를 곱해야 얘가 줄만 나올까? 줄, 퍼, 그램, 도씨를 곱하면 약분 돼서 줄만 남죠. 그래서 비열의 단위는 줄, 퍼, 그램, 도씨야. 그래서 모든 책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 비열은 물질 1g을 1도 높일 때 사용되는 열량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비열을 하지 마시고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물질 온도 변화시키는 정도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자. 알겠죠? 그래서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열량을 막 재려고 하는데 그러면 비열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그렇죠? 현아야 이해돼? 그럼 비열이 중요한데 내가 만약에 이걸 갖고 왔어. 내가 만약에 1g을 갖고 왔다? 그러면 1g을 요 안쪽 종이의 1g인지 끝쪽 1g인지 아니면 뭉쳐있는 1g 좀 다르죠? 얘는 완벽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1g을 갖고 와가지고는요 비열 재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쓸 거냐면 아예 비열하고 질량으로 계산을 미리 끝낸 것도 있어. 다시 얘가 지금 1g당 온도가 얼마 올라가는지 보려고 하는데 여기 부위 다 다를 거 아니냐? 차라리 그냥 전체 질량으로 미리 계산을 해놓은 걸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열용량. 얘 둘의 곱을 열용량이라고 부르고 대문자로 C라고 쓸 거야. 이게 헷갈려. 근데 웬만하면 열용량을 특별하게 막 다루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야. 우리는 Q는 CM2로 모든 걸 최대한 해결을 해 나갈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질문?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 열량을 재는 기계가 있겠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열량을 재는 기계를 뭐라 불러요? 열량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뭐라 부른다고요? 열량계 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가장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열량계를 뭐라 부르냐면 간이 열량계. 조금 디테일하게 잴 수 있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통 열량계. 영어로는 범 열량계예요. 범, B-O-M-B. 범이 뭐냐? 터지는 거죠. 일반적인 연소 반응 같은 거 알 때 통 열량계를 씁니다. 이런 뜻이야. 자, 원리는 이래요. 간이 열량계 자체가 이렇게 통이 있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문제 매번 나오는 거 이거야. 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바로 선생님이 그 예를 들면 설명을 할게.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뭐를 넣을 거냐면 NaOH를
4g을 넣는다고 치자. 편의상 물을 내가 96g이라고 칠게요. 당연히 얘는 밀폐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당연히 밀폐되어 있어야지. 그래 열 빠져나가는 거 막아줄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뭐가 꼽혀 있냐면 온도계가 이렇게 꼽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한다. NaOH 4g을 녹였더니 물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아까 뭐 10도씨 정도 상승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NaOH가 지금 발열 반응인 거야? 흡열 반응인 거야? 발열 반응인 거 이해되죠? 맞아요? 그러면 요 발열 반응할 때 발생한 열량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 어떻게 하면 돼? 그냥 Q는 CMT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게 끝이야. 쉬워 어려워? 쉬워 어려워. 대답하기 싫어? 그냥 다 어려워 그냥? 자, 문제 이해됐어? 간이 열량계는 그냥 CMT 쓰면 돼. 근데 그럼 과연 한다. 여기 있는 비열은 NaOH 비열일까요? 물의 비열일까요? 섞인 용액의 비열일까요? 용액의 비열이죠. 왜냐면 여기 있는 요 NaOH가 물에 녹아서 섞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편의상 요 섞인 다음에 용액의 자, 비열을 뭐 편의상 한 4.2라고 할게요. 단위 빼고 합시다. 그러면 자, 4.2 곱해 줄 거고. 자, 시우야 그러면 질량을 얼마 곱해 줘야 되냐? 94g. 왜 또 94g이야? 물 90g에 물 96g이야. 자, 당연히 물 100g이야. 왜냐면 얘가 녹아내리면 전체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라서 질량은 100g이 맞는 겁니다. 자, 온도 얼마야? 10도씨 상승한다. 이렇게. 그러면 얼마냐? 42,000줄이냐? 4,200. 자, 4,200줄인 거 이해되죠? 자, 킬로로 바꿔주자. 얼마야? 4.2 킬로줄입니다.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자, 이 다음 문제가 뭐냐면 NaOH 화학식량이 띨렁 나와요. 선생님 갑자기 왜요? NaOH는 1몰 있을 때 40g이거든. 근데 얘가 4g 밖에 없으니까 몇 몰이야? 0.1몰이에요. 즉 NaOH를 0.1몰을 집어넣으면 일반적으로 4.2kJ의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야. 그럼 1몰당 발생하는 열량은 얼마일까? 다시 4g이 4.2kJ의 에너지를 발생시키잖아. 그러면 40g, 즉 1몰일 때는 얼마가 될까? 42kJ이 되겠죠?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 거야. 1몰당 발생하는 열량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 다음, 자, 통열량계는 자, 조금 더 그 그림이 좀 더 복잡해요. 어떻게 복잡하냐면, 자, 통이 있긴 있어. 자, 통이 있는데 훨씬 더 자, 온도 같은 걸 잘 컨트롤 하게끔 요렇게 있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그 밀폐된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똑같이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자, 물이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온도계가 꼽혀 있는 건 당연하고요. 자, 이때 아까 선생님이 범열량계라고 불렀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에 내가 만약에 종이를 태울 거야. 그럼 물에 넣고 종이 태우면 종이가 타겠니? 쥐가 타? 안 타지. 내가 말이 너무 어려웠어? 아니 물에 종이 넣고 태우면 타겠냐고. 저 개새끼 고민해. 야, 저게 왜 고민할 일이야. 물론 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타겠냐? 그러면 소방서에서 물 왜 쓰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조그만한 통을 다시 이렇게 넣어놔요. 이렇게 조그만한 통을. 그래서 여기서 반응을 시키는 거야. 반응시키면 반응한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물의 온도를 데펴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요 통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요거 좀 똑같이 계산해 주셔야 돼.
알겠죠? 그런데 이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왜 이게 간이 열량계냐면 통으로 에너지가 이동을 해. 그럼 통으로 에너지가 이동을 해버리면 실제 NaOH가 반응하면서 순수하게 발생한 열량이 4점이라고 절대 말 못해요. 그래서 나름 머리를 쓴 게 얘는 통에도 온도계를 꼽아 놓은 거야. 통에도. 말 이해돼? 자, 똑같이 합시다. 물을 내가 100g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요 물의 비열을 내가 4.2 줄 이렇게 합시다. 보고 있냐? 이제 거의 다 왔어. 그래서 자, 이 통 열량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그래서 자, 편의상 지금 발생만 얘기하고 있는데 발열만 얘기하고 있는데 흡열도 있어. 그래서 총 발열량, 총 발생한 자, 열량을 내가 Q 토탈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물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물에서 발생한 열량과 그 다음 뭐도 필요해요? 통에서 발생한 열량을 합쳐야 그게 총 발생한 열량이 되는 거죠. 알겠냐? 지금 계산해 볼 거야. 자. 그러면 자, 물에서 발생한 열량은 CMT로 계산할 거야. 아까 B 얼마 계산한다고? 4.2로 많이 계산. 아까 물의 양 몇 g이야? 100g이라고 할게요. 자, 온도 몇 도예요? 편의상 내가 그냥 10도씩 상승한다고 칠게요. 실험이 똑같은 거. 알겠죠? 자, 10도씩 상승할 거예요. 그럼 아까 이거 얼마였어? 4.2 킬로줄만큼 발생한 거지. and 여기에 통에서 발생한 통에 흡수된 열량도 구하셔야 되는데 얘는 CMT로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얘는 비열을 구할 수가 없죠. 이랬잖아. 부분마다 어떻게 계산해. 그래서 뭘로 주냐면 얘를 같이 묶은 게 뭐야? 열 용량이라는 걸 준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열 용량을 내가 50 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열 용량이에다가 온도 변화 곱하시면 열 용량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냐면 50이에요. 그럼 온도가 10도 올라가서 하나 봐. 물의 온도가 10도 올라가면 통의 온도 똑같이 몇 도 올라가? 10도 올라가는 거야. 왜냐면 물의 온도와 통의 온도는 똑같은 거거든. 알았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잘 안 나와. 그냥 같다라고 보통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자 50이야. 얘가 비열 곱하기 질량 한 게 이미 50이야. 여기다가 얼마 곱해? 10을 곱하면 자 500줄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 자, 간이 열량계하고 통 열량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어? 간이 열량계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열량을 쟀는데 새어나가는 열량을 잴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오차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런데 통 열량계도 물론 오차가 존재하겠지만 최소한 통으로 가는 열량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근사치에 가까워질 수 있잖아. 그럼 결국 똑같은 열 에너지가 나왔는데 얘는 4.2kJ이 나오지만 얘는 어떻게 해요? 500만큼 더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이 실험에서 오차가 얼마가 되는 거야? 500이 되는 거야. 제 말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는 계산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얘 비교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방금 얘기했지만 이렇게 질량 준 다음에 1몰당, 0.1몰당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 좀 짜증나겠지만 요거 열 용량 계산하는 문제는 잘 안 나오지만 어떤 식으로든 충분히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질문. 됐어? 오케이? 정리해 주세요.